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증여 관련돼서 상담 중에서 많이 있었던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사소한 어떤 소문으로 인한 증여로 인해서 세금 폭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 깊게 한번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증여 후 그 돈으로 주식을 매입해도 되나요? 요즘에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죠. 다음에 생활비, 교육비 명목으로 계좌에 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다. 다음에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를 부과를 할 수 없다. 이 외에 이제 부동산을 이제 지분율을 50대 50 뭐 이런 형태로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6억 한도가 넘어가서 사전증여 개념이 6억이죠. 한도가 그걸 넘어가서 생활비로 이제 어떤 주식 투자 같은 거 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케이스, 그것도 뒤에서 번외로 말씀드리고, 오늘 자료는 다 국세청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팩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100% 믿으셔도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여러분들의 세금 절세에 있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장담드립니다. 먼저 GPT한테 물었습니다. 합법적 자산 이전이란 법률과 세법에 따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면서 자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증여, 상속, 매매, 신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세금과 법적 책임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는 항상 강조드립니다. 합법적 절세. 네. 먼저 크게 우리가 이제 상속증여, 이거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겠죠. 그래서 상증법이라고 해서 상속증여세법이 묶여있기 때문에 같은 포괄에서 같은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외에 이건 뭐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방식일 거고 양도가 있겠죠. 그다음에 신탁, 그다음에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우리가 이제 상속증여 개념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상속 사망한 후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증여는 생전에 실시하는 겁니다. 양도 당연히 생전이겠죠. 신탁도 생전에 시작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상속과 증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무상으로 이전한다라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면 되겠고요. 신탁도 뭐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양도 같은 경우는 자금 출처하고 저가 양도 이런 부분들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소비대차 계약에서 이자와 원금 상환 여부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증여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재산에 대해서 뭐 현금,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을 받는 경우, 아까 우리가 이제 양도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죠. 특히 이제 국세청에서는 특수 관계인, 뭐 가족 간의 거래 같은 경우는 더욱더 타이트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나중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자녀한테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른 이익, 이것도 증여 재산으로 봅니다. 증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이해를 오늘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은 무엇인가?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 용돈, 결혼 축하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내용은 좋은데 앞에 이게 핵심이죠. 한국말은 항상 단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 이 사회 통념상이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선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감이 오실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 자동차를 뭐 취직 선물로 받는 케이스, 신혼집을 받는 케이스 참 부럽죠. 이런 건 당연히 과세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 되게 많은 거죠. 특히 이제 미성년자한테 이제 2천만 원, 이게 아마 2천만 원을 한 이유는 공제액이 2천만 원이죠.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돈으로 엄마가 아이에게 토스를 해줍니다. 얘가 주식 계좌를 만든 다음에 이 주식 계좌를 엄마가 운영을 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대부분이실 거라고 봅니다. 되게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 요즘에.
자, 근데 이거는 그럼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있느냐? 자,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자녀 명의입니다.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자, 법적인 내용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과세가 되는 생활비,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런 비용의 충당, 쓰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생활비, 교육비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 재산으로 본다라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그 재산을 가지고 정기예금, 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상증법 46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내용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생활비, 교육비 명목으로 계좌 이체하면, 아까 생활비, 교육비라 그랬죠? 비과세 되는 항목이죠. 그래서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다. 계좌로 쏜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모가 소득이 있는 자녀. 소득이 없는 자녀면은 생활비, 교육비, 상관없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증빙만 되면은 다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소득이 있는 자녀한테 토스를 해준다. 이거는 증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득이 있는 부모입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인데 여기는 소득이 없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부모가 한 달이 건너뛰어서 손자한테 생활비, 교육비를 줬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소득이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장애인이거나 소득이 없는 부모라면 그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소득이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증법에서 이제 보게 되면, 부양 의무가 없는, 아까 위에 케이스가 보게 되면 부양 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에게 생활비로 준 거겠죠? 이 중간에 엄마가, 부모가,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로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이런 경우 많죠. 차용증. 정확하게는 이제 금전소비대차 거래 계약서입니다. 이거를 작성을 하면 증여세는 부과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금전거래 계약서를 작성을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계약서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형식과 내용이 부합되고 실질적으로 이 원금과 이자, 원금과 이자가 이렇게 같이 이제 다시 이렇게 넘어온다면 요거를 이제 인정해 주는 건데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일단은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차입금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칙으로 제가 안 본다 그랬죠. 다만 다수의 판례는 여기 두 가지 내용,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 일반적으로 가족 간의 거래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서 형식으로 그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and입니다. and. 그 다음에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해요. 이자를 주고 나중에 원금이 상환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무적으로 어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같은 동일한 날짜에 똑같은 금액이 이제 책정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요즘은 이게 이자율이 계속 바뀌는데 평균 4.6% 정도, 아마 세법적으로 아마 이렇게 정도 4.6% 정도로 계약서가 거래되고 계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자와 나중에 원금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형식이 분명히 있었고 여기에 이제 차입금으로 돈이 계좌가 이체되었다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겠죠. 자, 밑에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용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리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고등법원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금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했다는 사실은 이걸 원고가 소비자가 이제 직접 밝혀야겠죠. 그래서 이게 증빙 자료 같은 것이 없다 그런다 그러면은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차용증만으로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큰일 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 이거를 공증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신다 그러면은 카톡 같은 걸로 활용해서 그것도 이제 공증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카톡이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별도로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번외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주택을 공동명의로 우리가 취득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6억까지 사전 증여 공제가 되죠.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2억짜리다. 그럼 50대 50이면 각각 6억씩이겠죠. 6억. 예,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생활비로 남편이 아내분한테 이제 전업주부이니까 생활비로 줬던 것들이 나중에 증여세 과세가 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증여에 대한 부분을 막연할 게 아니고 나름대로 디테일링하게 항상 연구를 해서 이런 증여세를 쓸데없이 세금을 부과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